여러분 안녕하세요. I love 9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엄청난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정말 드디어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급 보증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테슬라의 이 엄청난 변화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슬쩍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9일, 그러니까 어제죠. 테슬라가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모델 3하고 모델 Y에 대해서 엄청난 보증 정책 변화를 발표했어요. 뭐냐고요? 바로 5년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이에요. 여러분, 무제한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일단 이 정책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그러니까 2026년 1월 9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된 차량들한테도 이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딱 9일 동안 차 받으신 분들 완전 로또 터진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보증기간은 1년 늘어나고 주행거리 제한은 아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예전 정책이 어땠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호주에서 제공하던 기본 차량 제한 보증은 뭐였냐? 4년 또는 8만 킬로미터였어요. 4년이든 8만 킬로미터든 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순간 보증이 끝나는 거죠. 8만 킬로미터면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면 대충 5만 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짧은 거냐면요.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1년에 한 2만 5천 킬로에서 3만 킬로 정도 운전하시거든요. 그럼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겨우 3년 만에 보증이 만료되는 거라고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전기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유지비 싸고, 충전비 싸고, 정비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이 타도 부담 없잖아요. 근데 많이 타면 보증이 빨리 끝나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 호주는 땅도 넓고, 지역 간 거리도 엄청 멀어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완전 불리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뭘 바꿨냐? 5년의 무제한 주행 거리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5년 동안은 얼마를 달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1년에 5만 킬로를 달려도, 심지어 10만 킬로를 달려도 5년 동안은 보증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근데 여러분, 테슬라가 갑자기 착해져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경쟁 때문이에요. 호주 시장에서 테슬라가 완전 밀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밀렸는지 아세요? 2025년에 테슬라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나 떨어졌어요. 4분의 1이 날아간 거라고요. 근데 같은 기간에 BYD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완전 대조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호주 시장에서는 5년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이 거의 표준이거든요. 현대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5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경쟁사들은 더 공격적이었어요. BYD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6년에 15만 킬로미터예요. 테슬라보다 2년 더 길고 주행거리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거죠. 기아는 더 세요. 7년에 15만 킬로미터예요. 7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앞거는 MG예요. MG가 뭘 제공하냐면요. 7년 무제한이에요. 테슬라가 겨우 4년에 8만 킬로 제공하고 있을 때 경쟁사들은 이미 이렇게 후한 조건을 내걸고 있었던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격대 전기차를 고르는데 하나는 4년 8만 킬로 보증이고 다른 건 7년 무제한이에요. 어떤 걸 사시겠어요? 당연히 보증 좋은 거 사죠. 테슬라가 아무리 브랜드 파워가 있고 기술력이 좋아도 이런 차이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8만 킬로미터라는 제한이 정말 문제였어요. 왜냐면요. 보통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1년에 평균 2만 5천에서 3만 킬로 정도 운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딱 3년이면 보증 끝나는 거거든요. 3년만 해요. 차를 4년 보증이라고 사놨는데
실제로는 3년 만에 보증이 끝나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전기료가 엄청 싸다는 거잖아요. 호주는 특히 전기료가 저렴한 편이고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충전비가 거의 공짜 수준이 되는 거죠. 정비할 것도 별로 없고요. 엔진 오일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변속기도 없고 브레이크도 회생제동 때문에 덜 닳고요. 그러니까 많이 타면 탈수록 경제적인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열심히 타면 보증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모순이죠. 특히 호주 같은 나라는 도시 간 거리가 엄청 멀어요.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만 해도 거의 900km 정도 되거든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도 몇백 킬로씩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8만 킬로 제한이 정말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무제한 주행거리로요. 이제는 1년에 5만 킬로를 달려도, 심지어 그 이상을 달려도 5년 동안은 걱정 없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출퇴근 거리 긴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모두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이 보증이 커버하는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단순히 엔진이나 구동계만 보증해주는 게 아니라 차량 전체를 보증해줘요. MCU라고 하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요. 이것도 포함이고요. FSD, 컴퓨터, 완전 자율주행 컴퓨터도 포함이에요. 서스펜션 모터, ECU, 차량 전자제어 장치까지 다 포함이라는 거죠. 다만 배터리랑 구동 유닛 보증은 별도예요. 이건 원래부터 따로 관리되는 건데요. 얼마나 제공되냐면요. 모델에 따라 다른데 RWD, 그러니까 후륜 구동 모델은 8년에 16만 킬로미터예요. RWD 롱레인지나 AWD 롱레인지는 8년에 19만 2천 킬로미터, 퍼포먼스 모델도 똑같이 8년에 19만 2천 킬로미터예요. 배터리는 워낙 중요한 부품이고 비싸니까 더 길게 보증해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최근에 다른 시장에서도 보증을 강화하고 있어요. 2026년형 모델들한테는 추진 시스템 보증을 7년으로 늘렸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배터리랑 구동 유닛 연장 보증을 $2,000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보증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인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상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 라이드쉐어 서비스, 배달 택시, 렌터카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상업적 용도로 차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5년 동안 15만 킬로미터 제한이 적용돼요.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똑같이 8만 킬로미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15만 킬로미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우버 기사님들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운전하세요? 하루에도 몇백 킬로씩 다니시는데 8만 킬로면 진짜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15만 킬로미터까지 보증되니까 훨씬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15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도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BYD도 15만 킬로, 기아도 15만 킬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테슬라가 경쟁사들이랑 비슷한 선상에 올라선 거예요. 늦었지만 다행이죠. 이 정책 변화가 호주랑 뉴질랜드 시장에서 테슬라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는 판매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에 테슬라 판매량이 25%나 떨어졌어요. 4분의 1이 증발한 거예요. 근데 같은 시기에 BYD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보증이 훨씬 좋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BYD 쪽으로 간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였을 거예요. 브랜드 파워로만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특히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테슬라라는 이름만으로도 팔렸지만 이제는 보증 가격, 성능, 서비스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 무릎을 꿇은 거죠. 아니,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호주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5년 무제한이 표준인 시장에서 4년 8만 킬로로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테슬라한테도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테슬라 차들이 내구성이 좋거든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훨씬 적어요. 내연기관 차는 엔진만 해도 수천 개의 부품이 돌아가는데 전기차는 모터 하나면 끝이잖아요. 고장 날 게 적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수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어느 부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을 제공한다는 건 테슬라가 자기네 차의 내구성에 대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만약 차가 자주 고장나고 보증 수리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로도 확대될 수 있죠. 특히 유럽이나 북미 같은 주요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이 더 좋은 보증을 요구하고 경쟁사들이 계속 조건을 개선하면 테슬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는 소식은 없어요. 하지만 한국도 전기차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현대 기아가 있고 BYD도 들어왔고 테슬라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서 정말 좋은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소급 적용이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출고된 차량들한테도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보통 이런 정책 변경은 발표일 이후부터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9일 동안 차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 자세죠. 새해 첫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 테슬라를 받았는데 9일 뒤에 보증 정책이 확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같았으면 완전 억울했을 텐데 테슬라가 소급 적용해 주니까 억울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운 좋게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책 변화가 실제 소비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희소식이에요.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 멜버른에서 애들레이드까지 이런 장거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는 주행거리 걱정 없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보증 기간 안에 얼마를 달려도 문제 없으니까요. 출퇴근 거리가 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 100km씩 한다고 해도 1년이면 25,000km 정도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3년 만에 보증 끝났을 텐데 이제는 5년 내내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기차의 경제성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호주는 태양광 발전 많이 하잖아요.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하면 전기료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짜로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타면 보증이 빨리 끝나니까 조금 신경 쓰였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실컷 탈 수 있는 거죠. 재판매 가치도 올라갈 거예요. 요 중고차 시장에서 보증 남은 기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5년 무제한 보증이 남아있는 차랑 보증 끝난 차랑 가격 차이가 꽤 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팔 때도 유리한 거죠. 상업용 운전자분들도 혜택이 커요. 우버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8만 킬로 제한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보증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15만 킬로까지 보증되니까 훨씬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하루 300km씩 운전해도 1년에 약 10만 킬로 정도니까 1년 반 정도는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테슬라의 글로벌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주랑 뉴질랜드는 사실 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아니에요. 북미, 유럽, 중국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작죠. 근데 여기서 이런 변화를 시도한다는 건 일종의 테스트 마켓으로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만약 호주에서 이 정책이 성공적이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보증 수리 비용도 감당할 만하다면 다른 시장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 환경 규제도 강하고 전기차 보급도 활발한데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거기서도 경쟁사들이 좋은 보증 조건을 내걸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북미는 어떨까요? 미국이랑 캐나다는 테슬라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GM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아이오닉 시리즈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언젠가는 보증 정책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정책 변화가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테슬라가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전기차 하면 테슬라, 테슬라 하면 전기차였어요. 근데 이제는 수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고 기술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충전 인프라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잡았어요. BYD는 자체 배터리 생산까지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현대차 그룹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품질 높은 차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가격, 보증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한테는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비자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일이에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번 호주 정책을 보면서 한국 소비자로서 부러운 마음도 들어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이 크고 소비자들도 똑똑한데 왜 한국에는 이런 혜택이 없을까 싶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국도 곧 비슷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글로벌 정책을 맞추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꿨다는 건 결국 소비자가 왕이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이어도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해요.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보증까지 좋아지면 전기차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특히 호주 같은 나라는 전기차한테 완벽한 환경이에요. 햇빛 좋아서 태양광 발전 잘 되고, 땅 넓어서 장거리 주행 많이 하는데 충전소만 잘 깔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 의식도 높은 편이고요. 이런 시장에서 보증까지 좋아지면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보증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개선되고 판매량 늘어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입소문도 좋아지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엄청난 보증 정책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호주랑 뉴질랜드는 운이 좋네요. 5년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정책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이럽9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